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무빙의 작가이자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각본을 맡은 강풀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안 보여요. 저한테만 조명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보이니까 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무빙의 세계를 만들게 되었던 그 첫 순간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설레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작품을 보여주자.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제가 작품을 구상하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강풀 작품은 휴머니즘이 있고 뭐 세계관이 있다라는 감사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보다는 재미있는 작품, 무조건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빙 이전에 집필했던 작품들도 모두 그랬고, 무빙은 더더욱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무빙을 본격적으로 구상한 것은 사실 20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타이밍을 연재한 이후에 막연히 초능력자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시간 능력자들의 이야기라면은 무빙은 그러니까 신체 능력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한국형 히어로 만화 무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만화를 그릴 때 그 연재 시작 전에 처음부터까지 글을 다 써놓고 들어갑니다. 무빙 역시 이야기를 시작부터 결말까지, 대사부터 지문까지 모두 써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스토리 작업을 미리 끝내놓고 2015년에 무빙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방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히어로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다면은 그들은 어떤 이유로 싸울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차별화를 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한국형 히어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했던 지점은 한국형 히어로를 표방하는 만큼 장르물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접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의 역사 속에 숨겨진 초능력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주인공들 개개인의 삶을 한국의 역사 속에 녹여낸다면 한국형 히어로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빙의 캐릭터들, 예를 들면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진 장두원이나 뭐 초인적인 오감을 가진 능력자 이미연, 그리고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김두식, 엄청난 괴력과 스피드를 가진 이재만 등등 모든 인물들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뭐 커다란 대의보다는 나의 가족 혹은 친구, 연인, 동료 같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목적이 아닌 나의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우리 모두의 영웅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뒤따라도 가족, 자식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발현하는 엄청난 힘,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인물들을 한국형 히어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작 웹툰 무빙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웹툰 무빙과 앞으로 여러분께서 만나보게 될 20부작의 시리즈 드라마 무빙은 같을 것 같지만 또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시리즈 무빙을 만들면서 중요시했던 것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제가 극본을 집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그대로 옮길 거면, 똑같은 걸 그대로 내가 다시 극본을 쓸 거면은 굳이 내가 이 극본을 쓸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풀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에는 담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화를 그릴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덧대면서 더욱더 확장된 20부작 무빙의 세계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처음으로 시리즈 일부를 썼고, 그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다른 일 안 하고 무빙의 극본만 썼고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극 중의 이야기가 30년의 세월을 다루거든요.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30년의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원작의 뼈대는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 게 목표였고, 쓰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더 보여주고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결국은 20부작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 만화만 그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애정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끝까지 한번 책임지고 해봐야겠다 해서 생각에 하다 보니까 그걸 극본을 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처음 극본을 맡았을 때 이렇게 좀 걱정되는, 스스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전에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나.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감독님과 제작진한테 내가 원래 써오던 방식대로 쓰겠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화를 때 미리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걸 이제 와서 배워서 하느니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때문에 제 극본은 기존의 드라마 극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대사보다 지문이 더 많고 그 만화 콘티를 짜듯이 글을 썼기 때문에 동선을 묘사하는 문장도 엄청 길어지기도 했고 기존의 드라마 극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딸리는 문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매화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극본에 이제 주석을 달기도 했어요. 직접 이 장면은 이렇게 그린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자료 이미지로 찾아 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바를 감독님들과 제작진, 그 배우분들께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무빙이, 드라마 무빙이 원작과 다른 점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캐릭터들이 탄생했다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 프랭크와 정계도가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쓸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야 한다. 뭔가 더 넣어야겠다. 만화보다 재밌게 하고 싶다. 재밌으면 뭔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초반의 이야기가 학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 하이틴 멜로물, 하이틴 로맨스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빙의 첫 시작은 이제 봉석, 희수, 강훈이라는 세 명의 고등학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보다 보면은 만화 그릴 때도 그랬거든요. 연재할 때도 초반에 이게 무슨 초능력물이야 그랬었는데 드라마도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불어넣을 그 이야기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있는 초능력자를 뭐 없애란 미션을 받고 움직이는 인물이자 그게 긴장감을 줄 히든 카드로 류승범 배우가 연기한 프랭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프랭크가 왔으니까 그의 상대로 등장하는 1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초능력자 캐릭터들도 더 만들어지게 된 거죠. 원작 만화에서는 봉서희가 어린 시절 존경하는 히어로로 슈퍼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화에서 그랬었는데 시리즈물로 이제 드라마로 바꾸면서 극본을 쓰면서 이 요소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물, 저희 아이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번개맨이 떠올랐죠. 번개맨이 떠올라서 차태현 배우가 연기한 전기를 쓸 수 있는 능력, 전기에 관한 능력이 있는 인물로 정제도를 저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천, 나주, 봉평, 양세은, 마상구, 윤사봉, 임재석 이런 원작에는 없었던 더 많은 캐릭터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에는 없었던 다양한 초능력자들과 주변 인물들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에게도 아까 제가 깊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각자의 서사를 더 풍성하고 밀도 있게 담아내려고 했고 모든 시작에 있던 그들의 얘기가 더 깊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두식과 미연 그리고 주원과 지 커플의 서사가 깊어졌습니다. 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프랭크가 이렇게 숨은 능력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러 다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나주라는 인물에게 이제 손님처럼 접근을 해요. 근데 프랭크는 이제 외국에서 왔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미용사가 이제 물온도 괜찮으세요? 하면 이제 엉덩이 괜찮냐고요? 라고 대답하는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최초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무빙의 이야기를 확장하는 과정 안에서 제 웹툰을 많이 보셨던 독자분, 팬분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처럼 훗날을 위한 실말이나 어떤 이 작품과 연계된 이스터에그들을 좀 숨겨놨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빙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본가로 첫 도전을 하게끔 한 작품이기도 하고 각본을 쓰는 내내 그렇습니다. 웹툰은 제가 특정 부분을 다 그리지 않더라도
독자분들이 그 컷과 컷 사이의 행간을 상상으로 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모든 장면을 다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쓰고 보여줄지에 대해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때론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닌 게 많구나. 그러니까 웹툰은 2차원이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면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배움의 시간도 됐죠. 근데 또한 이 각본 작업은 제가 영역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감독님, 배우분들, PD님, 조명, 미술, 무술 온갖 부분들에서 제가 모를 때 상의하고 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 결과로 더 나은 결과로 도달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만 한 20년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협업 과정과 방식은 난생 처음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신선했습니다. 배우분들께도 고마운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지문을 정말 세세하게 쓰는 편이지만 배우분들이 대사를 해줄 때는 제가 약간 문어체 구어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할 때는 자유롭게 해주시라 대본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일례로 이제 두식이 미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의 대사를 그냥 사랑해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조인성 배우님이 그 대본 보시고 이거 사랑해요 말고 죽을 것 같아서요 라는 대사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너무 좋다 오케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대사를 바꾼 적인데 이 장면을 한번 여기서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뒤 전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사가 왜 나왔는지를 보시려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시고요. 구독하시고요. 배우분들 모두가 자신의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해서 저에게 새로운 제안,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덕분에 무빙을 보는 분들이 더 캐릭터에 이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실 이 무빙은 저희한테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준 경험이었고요. 제가 쓴 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단 한 씬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십 명,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옆에 지켜보면서 저한테는 좀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책임감이 더 컸고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도전이었지만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시리즈 무빙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리즈 무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히어로를 보여주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웹툰이 탄생했고 웹툰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더 재밌고 더 깊은 이야기를 더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시리즈 탄생의 기틀이 됐죠. 그리고 저의 이 글자 하나하나를 멋진 영상으로 실현시켜준 분들의 이야기가 뒤이어 계속됩니다. 이제 박인대 감독님을 모시고 마저 영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되실 시리즈 무빙의 이야기를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빙을 연출한 박인재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서봐서 되게 어색하고 근데 어쨌든 뭐 최대한 재밌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해주셔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이 무빙이라는 작품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번에는 또 넷플릭스고 이번에 또 디즈니긴 한데 저번 작품 끝나고 영화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 저기 스튜디오 앤유에서 무빙 잽이라는 이제 우리 작가님 쓰신 시나리오를 제안을 받고 원래는 영화를 다음 작품을 이제 순서상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뭐 쉽지 않았고 영화도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은 우리 작가님 너무 유명한 웹툰인 무빙을 읽어보진 않았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본을 읽었는데 제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이 3년째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작품을 제안받고 한 지가 이렇게 길게 해본 지 처음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제 드라마에 20부작인 긴 드라마에 이제 도전하게 된 거고, 예. 그 또 이제 제가 뭐 작품을 선정하는 이제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제가 이제 재밌어하는 거는 제가 안 해본 것들을 해보는 걸 좀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무빙 이 대본 안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능력자의 얘기도 있고 또 뭐 제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장르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가족이 새로 생겨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한테 또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 혹은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품을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 저 무빙 예고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저 좀 날라다니고 뭔가 뭐 마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셨듯이 막 뭘 쏘고 뭐 뽀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까?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지 않은 이제 작품 수에 이제 그래서 레퍼런스들이 많지 않은데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초능력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과거 이제 그 영화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어떤 만들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런 영화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제 우리 무빙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초능력자의 두식이나 봉석이 같은 캐릭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캐릭터라서 또 이제 뭐 내용하고 별개로 또 이제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이 하나 생겨서 또 이제 뭐 신나게 이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고민했던 것들이 이미 우리는 마블이나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이제 표현 방식이 뭔가라는 것들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저기 스태프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 헐리우드에서 이제 했던 장르 영화에서 했던 방식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게 됐고 예.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출발한 배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예고편 안에 처음 이제 예고편 보여드린 거에서 배우들이 너무 이제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땅땅땅땅 하면서 막 엄청나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무빙이라는 이제 웹툰 자체가 캐릭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그 모든 캐릭터들에게 다 애정을 이제 쏟고 싶어 해서 저희도 뭐 힘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최대한 우리 원작이 가진 힘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대한 원작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이 실사화해서 드라마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배우들의 이미지들을 각인된 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이제 캐스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매체에도 뭐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뭐 누가 등장했는지는 다 아실 테지만 한번 원작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이 똑같을 수 없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희 특히 여기 안에서 어떤 이미지적으로 좀 각인되는 게 이제 아마 봉석일 텐데, 예, 이게 좀 뭐 다르죠. 예, 다르고 그리고 저 없어요 배우가 저렇게 고등학생 이미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배우들은 이미 40줄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저희 이제 우리 이정아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하게 됐는데 되게 육체적으로 이제 뭐 되게 잘생긴 친구예요 아이돌처럼 슬림하고 근데 정말 미안한 부탁이죠 강제로 이렇게 살을 좀 찌워서 억지로 이 비슷하게 만드는 게 그래도 너무 열심히 우리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이정아 배우한테 너무 고맙고 예, 또 잘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오히려 살찌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우리 이정아 배우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서 이 와이어를 이제 많이 타야 돼서 이제 와이어라고 이렇게 막 줄 달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예, 감독으로서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 뭐 제가 이제 이 모든 저희가 아마 대사가 있는 배우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봉석이만 좀 특이하니까 예,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최대한 원작을 읽으신 분들은 원작에 뭐 매치하는 예, 원작과 어떻게 비슷한지 또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원작을 못 본 저 같은 이제 분들은 또 그냥 그 나름의 어떤 재미를 찾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앞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볼 수밖에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아니니까 예. 원래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캐릭터는 완성됐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아이들 뭐 이렇게 캐릭터 위주로 가다가 며칠 전에 이제 보여드린 예고편에서는 아마 액션 위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아마 예고편 최종 예고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무빙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20부작 안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 강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 만하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빙은 이제 액션 장르라고 생각하셔도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예, 드라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 에피소드마다 혹은 이렇게 덩어리져서 최대한 이 액션을 조금씩 넣어서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저기 액션을 통해서 이제 그 액션 장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이제 우리 강풀 작가님이 이제 그 안에 깔려 있는 가족 얘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 가족에 대한 얘기도 예, 이 안에 무빙 안에 충분히 들어 있으니 꼭 그러니까 난 이제 피 나오고 막 이런 거 너무 막 별로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빨리 스킵하시고 또 이제 가족 애를 또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에피소드도 많기 때문에 예, 또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저희 멜로도 있는데 예, 예. 제가 좀 스킵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가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액션이란 장르를 표방한다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가족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조인성 배우와 한효주 배우가 이제 분한 이제 멜로의 어떤 장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서 멜로라는 장르를 제가 하리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 무빙을 통해서 처음 이제 멜로라는 장르를 했는데 저도 어색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 조인성 배우랑 한효주 배우랑 잘 해주셔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뭐 키스씬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뭐 장면들을 제작진한테 얘기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그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되게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이 키스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몇 번의 테이크를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 때문에 훌륭하게 잘 나와서 저희들 제작진이 봤을 땐 뭐 나 진짜 나왔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찍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만족하고 배우들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고윤정 배우랑 이정아 배우가 이제 이 풋풋한 또 어린 시절 또 이야기들 학생 시절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이제 1부부터 7부까지 펼쳐질 예정이고 이거는 기존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그 젊은 친구들의 고등학생 시절에 그 약간은 하이틴 드라마 같은 느낌의 밝고 뭐 설레는 그런 이제 얘기들로 펼쳐질 예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안에서 무빙 안에서는 성인의 에피소드도 있고 젊은 친구들의 에피소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20부 내내 되게 알차게 이제 재밌게 설레게 흥분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 장르들을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저 포함 제작진들이 너무 고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촬영도 11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촬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을 또 이제 뚫어야 돼서 코로나에 걸리면 뭐 한 몇 주 격리 기간 동안 또 촬영을 못 하고 뭐 이런 기간들을 뚫고 뭐 나름 이제 저희들끼리는 만족한 결과들이 나와서 참 이 자리까지 이제 쓰게 된 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이 긴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도 코로나에 한 2번 걸리고 후반 작업하면서 몸도 좀 안 좋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만든 우리 제작진들이 만든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즐거운 작업을 했구나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운 작업을 했다고 느껴서 또 이제 다른 뭐 한편으로 좋은 작품을 또 내놨다 생각해서 보람찬 작업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이 소개해드릴 우리 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얼개 초능력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VFX라는 CG 이제 그런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인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는 얘기는 사실은 드라마를 봐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저 다음에 우리 저기 이성규 대표님 말씀을 더 이제 더 재밌게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먼 액션 시리즈 무빙의 시각 효과를 담당한 VFX 총괄 슈퍼바이저 이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서 이제 강풀 작가님이랑 박인재 감독님께서 이 작품의 어떤 탄생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촬영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앞서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재밌을까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굉장히 어떤 역경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굉장히 잘 쓰고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신 이 무빙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저희가 함께 했던 그 작업을 바로 진행한 총괄 슈퍼바이저라고 하고요. 다만 이 과정이 단순한 VFX 그러니까 CG의 컴퓨터 그래픽 영역이 아니라 감독님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7 그리고 5, 40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께서 어떤 숫자를 뜻하는지 잘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540컷, 즉 무빙의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VFX 기술로 표현한 그 컷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면 전체적인 러닝 타임이 있기 때문에 한 작품에 한 2000컷 정도의 어떤 CG 컷이 보통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무빙은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에 한 3편, 4편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 블록버스터 영화의 그 방대한 그런 어떤 뛰어넘는 CG의 기술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 무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와 저희 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 많은 양들 때문에 사실 작업에 투입돼야 되는 인력도 정말 많았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총 60여 개 스튜디오들이 이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무빙을 위해서 그 많은 인력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팀들이 협업해서 만든 일종의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물질적인 양 그리고 투입된 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단순히 CG컷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작품들을 위해서 도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그 특수성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뭔가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게 사실 저희로서는 더 큰 어떤 결과물의 어떤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노력들을 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소통, 즉 작업적인 어떤 효율적인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했던 과정이 바로 시스템화된 과정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재미없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스템화라는 게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얼마나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냐 하면 서로 스태프들이 잘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얘기할 때 확실히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빙은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 프리비주얼화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프리비주얼화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컷들이 있는 드라마 같은 데서는 잘 쓰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리비주얼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시각할 건지를 모든 스태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이 작업 방식에 대해서 프리비주얼을 통해서 같은 그림을 공유했을 때는 사실은 좀 막연하기만 한 이 장면들이 확실히 윤곽이 잡히고 모두 방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효율적인 어떤
좋은 이 베네핏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시퀀스 장면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시퀀스 장면들이 프리비주얼로 제작이 됐고요. 그것들을 전체 편집본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촬영이 완료되고 그 촬영이 후반까지 만들어지기 전에 촬영이 완료되면 그 컷들을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촬영이 다 끝났을 때 프리비주얼이 결국 우리가 촬영했던 시퀀스들로 다 대체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고요. 실제로 저희 이 방대한 양의 무빙을 작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거의 실제 장면과 프리비주얼 장면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숫자로 싱크율이 맞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꽤 많은 영화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거의 정말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케이스의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수많은 장면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저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초능력이라는 특수성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리얼리티에 모두가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리얼리티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초능력자가 나오는 콘텐츠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 헐리우드에서 그 마블의 어떤 영화 콘텐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때려 부수고 그리고 막 팡팡 터지고 그리고 뭐 화려한 VFX가 들어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 화려함보다는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한국에 존재하는 이 초능력자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그 능력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가 바로 저희 관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과 그리고 감독님 초반에 계속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회의에 자주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항상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한국형 히어로,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히어로가 과연 시각 효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물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배경들이 다 우리한테 친숙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각효과팀이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또는 뭐 우리 주변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바로 현실성 있는, 그리고 현실감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빙의 그 능력자들은 모두 다 사실 이유가 있는 액션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액션을 시각화해 보여줄 때 저희는 그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담으려고 저희 CG팀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고요. 20부작이라는 방대한 분량 안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7,000컷이 넘는 CG 작업을 소화를 해야 됐고,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기법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자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무빙의 그 감독이 말씀하셨던 그 감정과 그런 시퀀스의 결과물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퀀스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드렸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요. 이걸 저희 모두의 공동된 목표로 아이디어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PD님, 뭐 이런 촬영 감독님 모두 포함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저는 그 아이디어를 담으면서 과연 저게 표현이 가능할까, 이런 굉장히 현실성 있는 굉장히 큰 걱정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무자들이 많이 겪는 그 고충이기도 하지만 이걸 과연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들이 많이 됐었고요. 사실 그 걱정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감독님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걱정들을 저 앞에서 요가 없이 많이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가 모두 공동된 목표라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확신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꼭 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 시퀀스가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바로 봉석이가 각성해서 나는 시퀀스인데요.
이 장면의 경우는 주인공의 감정이 굉장히 폭발하고 처음으로 이 각성화에서 그 감정이 극대화해지는 시퀀스인데요. 초반부의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바람에 휩쓸리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정말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나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잘난다 이런 어떤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생했던 고생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뭉클한 감정을 그려냈어야 했고 또 동시에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방식대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그 헐리우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풀 디지털 캐릭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이렇게 뭐 여과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아무 제약 없이 그리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좀 그 배우가 주는 독특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로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구나. 저게 VFX구나. 아 저건 어떻게 찍었어.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시청자들이 완벽하게 그 시퀀스에 빠질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무빙은 생활 밀착형 초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 밀착형 지금도 정확하게 구현이 쉽지 않고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희는 생활 밀착형 초능력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가장 리얼리티에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VFX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 촬영 부분을 굉장히 적절하게 섞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 작업용 소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 배우가 이렇게 나른 장면과 그리고 배경들은 거의 풀 디지털로 다 구현된 풀 디지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런 거는 디지털 캐릭터가 아닌데 저런 CG가 아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갈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들이 다 풀 디지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바로 카메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카메라의 자유함이 바로 감독님 말씀하신 생활 밀착형 그런 초능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실제 배우가 어떻게든 와이어 연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봉석이를 매달아 놓고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 저희도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봤고요. 해외 사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와이어의 길이와 어떤 크레인의 길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배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 이정아 배우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나를 수 있는 길이가 약 80m에서 90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80m에서 90m면 사실 금방 나르다가 금방 떨어지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크로마 촬영을 해서 배경을 다 CG로 만들긴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배경을 아예 풀 디지털로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80m짜리, 90m짜리 와이어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봉석이를 하늘에 날렸고 배경을 다 풀 디지털로 바꾸자는 그런 어떤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인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연기와 감정, 그 우리 이정아 배우의 감정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실사구나. 근데 뭐야 저렇게 실제로 찍을 수 없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이런 생각들 계속 반복해서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얼리티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장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풀 디지털한 장면은 사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무빙의 1부부터 20부까지 전반적인 장면에서 계속 드러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메이킹을 보시기 전에는 저게 CG일까 아닐까라고 잘 모르는 부분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봉석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로 가는 장면인데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배경을 그냥 전체를 다 풀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봉석이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아무도 예상 못하셨겠지만 이런 체육관도 사실은 다 풀 디지털 캐릭터 그리고 풀 디지털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사실 많지 않은 사례로 이런 어떤 방법들을 구현했고요. 이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독님의 어떤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봉석 캐릭터 장면을 계속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무빙에는 사실 많은 초능력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초능력자들이 단순하게 뭐 전기를 쓴다거나 뭐 어떤 힘이 강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능력치가 절대적으로 하나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무빙에는 이 정말 단순히 화려한 능력을 지닌 자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서툰 능력을 지녔지만 점차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사를 결국 따라가다 보면 이 서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VFX적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똑같은 캐릭터가 같은 능력을 쓴다고 해서 일관적인 VFX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서, 그리고 적절하기도 하고 또 과하기도 하고, 또 좀 보시면 왜 저렇게 능력밖에 표현 안 됐지 하는 그런 어떤 시퀀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게 쓰기도 했다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면밀한 VFX 과정들이 굉장히 저희가 컨트롤 되면서 잘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무빙에는 현실적이면서도 감정이 담겨 있는 VFX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앞서 여러분께 CG 소스로 보여드렸던 그 봉석이의 서정적이면서도 뭉클했던 그 시퀀스들, 하늘을 나는 장면, 최종적으로 음악까지 가미된 완성된 소스로 한번 보시면 또 그 감동이 또 담겨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봐도 조금 뭐 작업자로서 그리고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데요. 이렇게 무빙은 모두의 피땀 그리고 눈물이 응축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기를 걸었던 최고의 도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디즈니 플러스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참여한 것만 해도 큰 영광이었고, 정말 최고의 감독님과 최고의 작가님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과 같이 했던 작품이라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정성 들여 작업을 했고 또 그만큼 재밌게 나와가지고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반갑습니다. 네, 강풀입니다. 예, 제가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다행인데 박인재입니다. 예. 네, 무빙의 VFX 슈퍼바이저 이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빙의 티저 포스터가 아마 지난 6월 15일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작품이 처음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첫 발을 이제 대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무빙식으로 말하자면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작품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만큼 정말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되는 날을 고대하시면서도 굉장히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 작품의 그런 티저 포스터부터 이런 예고편이 공개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심경이 조금씩 궁금해졌습니다. 한 분씩 그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덕션이 아마 거의 3년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이제 작업이거든요. CG만 해도 거의 1년 넘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 긴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날이 오기를 되게 고대했었는데, 이게 막상 저희가 이제 하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 일들은 이 직장 생활하는 거랑 좀 다르게 약간의 어떤 촬영을 할 때 집중해서 촬영하고 이제 뭐 시나리오 쓸 때 또 다른 이제 루틴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매일 CG하고 편집하고 사운드하고 뭐 이 루틴을 계속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날을 고대했지만 막상 이 날이 왔을 땐
아 이제 드디어 끝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담담하다고 할까요? 예,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이상한 감정. 예, 여태까지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느껴보지 못게 아마도 긴 프로덕션을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이라서 뭐 저만 느끼는 감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예,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약간 담담하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감독님은 3년이지만 저는 4년이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사실 이전에 아직 그 가편집본을 저는 수십 번을 봤어요. 1화부터 20화까지 전부 다. 그래갖고 이날이 오기까지 굉장히 기다렸었고요. 그 과정 동안 참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예고편을 보고 아 내가 봤던 장면이 CG가 입혀지고 음악이 입혀졌을 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가편집본조차 저렇게 재밌었는데 얼마나 재밌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 자신은 이렇게 늘 만화만 그렸었기 때문에 저희 소수의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 작업이 결과물이 시간은 굉장히 길게 들였는데 왜 길게 들었냐면 그만큼 공을 들여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마음감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기대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마디 형 시간이 지루하자는데 저희는 이제 하루하루가 CG니까 너무 이 사실은 아까운 시간들이었어 사실. 내가 죄송하고요. 저는 언제 나오나 근데 이렇게 네 그래요. 네 열심히 이게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경직된 자리라 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얘기를 더 좀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영화나 찍을 줄 알고 만화나 그릴 줄 알고 시즌 할줄 이런 거 잘 못해요. 저희도 오늘 사실 리허설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도 이 모양이니까 많이 좀 양해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들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슈퍼바이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저희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시간이 제발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또 혹시 이 작가님이랑 감독님께서 좋은 작품 연출해 주시고 작품을 서 주셨는데 혹시 저희 어떤 결과물들이 또 누가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어떤 그 결과물로 잘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까? 이런 굉장히 또 걱정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위쪽에 현재 질문자가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김현덕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님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작업이랑 다르게 좀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그간 외계인이라든지 전우치 염력 같은 한국형 히어로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무빙은 좀 어떤 점과 어떤 점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는지 또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이제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극본을 썼잖아요. 근데 극본을 썼을 때 만화를 위한 극본만을 계속 20년 동안 써다가 이거 썼을 때 제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우리는 이제 저는 웹툰을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행간과 컷과 컷이 비었어도 그거를 공간을 비어있는 여백을 독자들이 상상으로 메꿔 넣어줘요. 근데 그런 것이 분명히 가능해가지고 그렇게 썼었는데 극본에서는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모든 장면들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만화는 사실 여백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여백을 어떻게 보면은 독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인데 이거는 정말 완성된 모든 작품 실사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발음하고 이야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 있어 처음에 이제 극본 작업에 있어가지고 특히 감독님을 많이 의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극본 작업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 뭐냐면은 만화를 그릴 때 하지 못했던 걸 왜 못했었냐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마감은 딱 다가오고 그려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내가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야기를 쓰면은 이걸 구현해 줄 배우분들과 제작진과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화를 그릴 때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자유로워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만화 그릴 때 어떤 엄청난 장면을 그리거나 무슨 뭐 몹진을 그리거나 그 커다란 배경을 그릴 때는 약간 움츠러들 때가 있거든요. 당장 마감이 쫓아오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찍을 거 아니니까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진짜 이게 약간 리미트가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과정도 재밌었고 같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힘든 것보다는 더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뭐 아까 뭐 히어로 이거 전우치 염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뭐 FX, VFX 효과도 많고 뭐 초능력자 얘기고 뭐 이래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뭐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어떤 차별점 뭐 비주얼적인 뭐 이런 거는 뭐 표현되는 어떻게 이 얘기에 맞춰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차별점이라는 건 그냥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빙의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른 작품에 또 그 얘기가 있는 거고 그 얘기에 맞춰서 VFX가 어떻게 구현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초능력자 얘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보시는 이제 마블의 어떤 초능력자, 엑스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좀 독창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뭐가 있을까?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저기 이성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봉석이 나는 거를 이제 극단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뭐 헐리우드건 어디 인도건 뭐 프랑스건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다들 각자의 어떤 나는 어떤 그 장면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하우들은 사실은 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무슨 비하인드 씬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선 저렇게 찍었대, 미국에선 뭐 이렇게 찍었대, 뭐 이렇게 사실 풍문으로만 알 수 있는 어떤 그 스텝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실제로 잘 알려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해도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나요? 하네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와이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옷에다가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당기는 것들이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되게 엄청나게 얇은 옷을 입어서 아무리 봐도 저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알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저희만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촬영하는 이제 노하우를 이 무빙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터득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봉석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엔 와이어가 한 100 몇십 미터를 쭉 깔아서 그 스텝 그 무술 감독님들 한 2, 30명들이 붙어가지고 땡기고 그 강촌에 되게 긴 어디 그 뚝방 같은 데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와이어가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와이어가 좀 부족해서 급하게 미국에서 그 이제 막 이베이에서 막 사오고 막뭐 그랬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들,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기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엑스포츠 뉴스 오승현 기자입니다. 무빙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이성규 슈퍼바이저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량도 굉장히 많고 많은 곳과 협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뭐 구현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부분 하나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역경이 있을 때마다 슈퍼바이저님을 견디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적절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회의할 때 작가님이 이제 그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시고 아이디어를 가져오실 때 솔직히 되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부터 있었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우주의 뭐 SF물을 표현을 하고 마블처럼 이렇게 확확 날아다니고 다양한 어떤 이제 그런 이펙트가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레퍼런스도 명확히 있고 솔루션도 있어서 뭐 작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었고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께서는 기자님께서는 혹시 생활 밀착형 CG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신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어떤 변수가 많고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돼도 아무리 잘 돼도 정확하게 그 감정이 담을 수 없으면 그 CG가 좀 정확하게 표현된 거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했고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물론 이제 감독님도 이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정말 좋은 스태프들, 많은 스태프들이 이 작품에 매달려 있는데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내는 저희 입장에서 혹시 누가 끼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좀 건강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왼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웹툰으로 너무 재미있게 본 작품이라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이 작품이 20부작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요즘 좀 알게 모르게 좀 트렌드가 TV 시리즈나 아니면 드라마 작품들이 16부작이나 그 이하로 되게 짧게 진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20부작이라는 좀 다소 길 수도 있는 시리즈로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들이 작품을 즐기면서 보다가 좀 루즈해지거나 좀 속도감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염려는 따로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님께는 이 작품이 이제 타이밍이랑 브릿지처럼 다른 작품과 이제 세계관을 공유하는데 이번 작품을 맡은 뒤에 혹시 디즈니 플러스와 추후에 이 세계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욕심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사실 그 무빙 극본을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원래 12부작이나 16부작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 극본을 쓰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20부작으로 하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이야기가 16부작으로 나올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처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인공들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사건이야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일종의 한 같은 거였죠. 만화를 그릴 때 그걸 더 보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갔었는데 사건이 더 재밌으려면 재밌는 서사가 되려면 인물들이 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구조가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 학생들의 이야기고 이제 7화 이후에는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거의 한 20년 전의 이야기로 가고 현재로 돌아오는 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세 가지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20부작 길지 않겠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무빙 안에 저는 3시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부작을 고집을 했었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 대중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비슷할 거 아닌가? 예? 어떻게 부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20부 뭐 길죠 사실. 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길죠. 예. 근데 그 20부라는 그 긴 이 회차를 계속 그 관객들을 잡으려고 저희는 이제 매 화마다 노력을 이제 기울였고, 그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어떻게 보는 건 이제 8월 9일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뭐 우리 제작진 입장에서도 서로 뭐가 재미없냐라는 화가 아니라 서로 뭐가 어떤 화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재밌지 않았나, 20부 전체 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이제 기억하는 드라마가 재밌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모래시계니 무슨 뭐, 예? 뭐 미드로 따지면 로스트니 뭐 브레이킹 배드니 뭐 다 되게 길잖아요. 오히려 짧은 것들이 긴 추억 동안 지켜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제 좀 나이 든 세대, 간풀 만화를 실시간으로 봤던 이제 세대들, 지금 한 30대 후반, 뭐 중후반에서 뭐, 예, 예. 그분들의 기억엔 20부작이 됐던 드라마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는 드라마들이지 않을까. 근데 무빙도 뭐 그렇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요 이게 그 구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1화부터 7화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우리가 다 오픈된 것처럼 8, 9, 10, 11 이렇게 2화씩 나가잖아요. 각 2화가 한 편의 영화를 쓴다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요.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만에 재미있는 20부작 시리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뒤쪽에 계시는 분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최민준이고요. 영화 감독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지망생다운 질문을 강풀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글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데 사실 작가님 하나의 머릿속에서 그 수십 명의 인물, 그러니까 수십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의 머릿속에서 그 수십 명의 자아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화 되면서, 즉 현실의 그 사람들, 현실의 배우님들하고 만나면서 그 자아들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됐는가, 이런 경험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정말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이게 어떤 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법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공식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공식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저도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스토리를 어떻게 쓰고 뭐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공식이 많이 생기고 스스로의 작법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7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70명을 다 개개인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갖고 얘가 어떤 일을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그냥 이야기를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름 오래 웹툰을 그려오고 그 극본 작가를 썼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는 더 재밌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제가 귀가 좀 어둡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렇게 구축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내는 다양한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답이 된 것 같아요. 답이 됐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의 영화 세 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리즈 세 편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아들 그 10대 친구들이 나오는 시즌이랑 뭐 부모님들 얘기랑 이런 게 다 뭉쳐져서 다른 느낌의 뭐 이렇게 작품들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각각 작품을,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연출의 이제 그러니까 연출의 맥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잡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무빙이 관통하는 이제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가족, 예, 가족에 대한 얘기라서 뭐 여러 장르가 이렇게 변주가 되지만 결국 그들이 귀결하는 그 지점은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예, 그 이 겉표면으로는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이 돼 있지만, 포장이 돼 있지만 결국은 다 이제 관통하는 내용은 이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연출을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찍으면서, 예,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액션 뭐 이렇게 막 피가 나오고 뭐 그 장면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찍겠지만 결국 그 액션이 귀결하는 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다. 예. 라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예. 뭐 그 연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최종 지점인 가족에 대한 이제 도착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연출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장르적인 성격을 가족적인 휴머니즘으로 엮어내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무빙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 외에도 참여한 또 모든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작품이 여러분께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를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박인재 감독님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무빙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8월 9일부터 이제 아마 9월 뭐 한 21일 이때까지 무빙 이제 방영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디 그 시간이 울고 웃고, 예, 또 이제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예, 그런 시간이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필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전에 제가 사실 원작으로 영화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와 지금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하고 글까지 쓰고 이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꿈같이 지나갔는데 이제 곧 오픈을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규 슈퍼바이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작 과정에서 진짜 이 지리한 어떤 싸움이었고 굉장히 큰 노력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스태프들이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만든 이 무빙 드라마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크리에이터 스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빙은 오는 8월 9월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